네, 안녕하세요. 공돌 투자자입니다. 시진핑과 관세핑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네, 중간에 껴있는 우리 개미들은 엄청난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참 이 관세핑 때문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완전 붕괴됐습니다. 지금 미국장도 지금 뭐 밤새도록은 아니지만 한두 시간 정도는 매일 보고 있고, 그리고 대체 거래소 때문에 또 8시부터 또 장을 조금씩 보기 때문에 지금 회사 다닐 때보다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가 될 때부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정치적 불확실성들이나 정책에 대한 확확 바뀜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매매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장 보면요, 엄청 올라서 시작했어요. 한 4% 정도 올라서 시작을 하다가 한 10시 반 이제 시작되고 이제 나락을 가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이제 나락을 가다가 그 중국 쪽 관세 이제 104%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고, 뭐 중국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한 4% 오르던 게 한 마이너스 2%까지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뭐 다우존스나 S&P도 뭐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술주들이 좀 더 심했습니다. 관세가 104%면은 어마어마하죠. 뭐 테무 같은 건 뭐 104% 매겨봤자 뭐 그렇게 뭐 비싸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중국 쪽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애플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뭐 사재기도 일어난다고 해요.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도 만지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어제 특이한 점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쪽에서 금리를 미국 채권을 국채를 내다 판다는 뭐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어쨌든 되게 특이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식도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는 급등을 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히트맵을 보면요, 많이 빠진 게 애플이랑 테슬라예요. 이게 두 개가 이제 4% 넘게 5% 가깝게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까지 1%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고, 브로드컴은 어제 올랐네요. 이게 아마 어떤 호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런 흐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빨갛고, 자, 그래서 한국 시장도 좋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지만 장 초반에 잘 버티더라고요. 왜 잘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잘 버티길래 좋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장 후반 갈수록 낙폭을 키웠습니다. 예정대로 이제 관세가 발효되면서 낙폭을 점점 키웠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1.7%, 코스닥은 2% 넘게 빠지면서 코스피는 2300 붕괴했고요. 코스닥도 6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수급이 지금 문제입니다. 수급이. 외국인이 오늘도 1조를 팔았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기 본장의 그 마진콜 같은 거를 때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어쨌든 1조 넘게 팔았고, 선물 쪽도 많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다시 6조 아래로 내려가면서 5.5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유동성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제 생각엔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쨌든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워낙 많이 빠져서 좋지 않았던 장이기 때문에 이게 다 선반영 된 거겠죠. 히트맵을 봐도 이게 참 뭐 특색이 오늘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시면요,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연일 빠지고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지금 며칠간 합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L 바이오는 기술 수출 이후에 연일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계룡건설은 이제 그 세종시 관련주로 대선 정책주로 묶인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재명주를 제외하고 그동안 급등했던 국힘 주자 쪽이나 아니면 그 민주당 쪽에서 제2, 제3 주자들,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주요 정책주들만 좀 버텨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룡건설 좀 버텨줬고, 오늘 이상하게 오리엔트 바이오는 인맥주인데도 좀 잘 버티더라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웍스는 이재명 정책주 AI로 묶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14% 넘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 DSC 인베스트먼트도 일자리 관련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좀 뉴스가 있었죠. 어제 밤이었나요? 어제 밤의 뉴스였네요. 어제 밤에
트럼프랑 한덕수 대행이랑 통화를 했고, 그래서 뭐 트럼프가 갑자기 뭐 트위터에다가 우리나라가 LNG 왕창 살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LNG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LNG 관련주들 동양철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넥스틸도 26% 올랐고,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LNG, 알래스카 LNG 가스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뭐 보합권에서 놀았네요. 오늘은 보합권. 그래서 연일 거래대금 상위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뭐 그 주식 매입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오늘 5% 넘게 빠졌고, 또 바이오 쪽도 삼천단제약도 오늘도 12% 넘게 빠졌네요.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고, 오늘 알테오젠도 어제 좋았던 알테오젠까지 밀리면서 바이오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네요. 삼바도 한 1% 넘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보면 유니온은 원래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 히토르 관련주도 올랐던 종목인데, 이것도 하도 이제 많이 싸우니까 이제 좀 식상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좀 올랐다가 오후에 좀 밀리는 흐름 보였습니다. 네이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HD 현대중공업도 약보합권, 현대롭텐도 약보합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도 오늘도 2.89% 빠졌고요. 2차전지 쪽도 많이 빠졌네요. LG에너지솔루션 1.2%, 삼성 SDI 2.6% 빠지면서 뭐 대형주들은 대부분 조정권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렇다고 소형주가 조정권에 있지 않았던 건 아니고, 소형주들도 조정권에 대부분 있었고, 일부 대선주들, 그 다음에 신규주들만 좀 오르고 내렸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포장 같은 뭐 김문수 관련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대선주들이 많이 밀렸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너무 난잡하게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또 조정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런 흐름 보시면 되고요. 종목별로 좀 딥하게 좀 살펴볼게요. 말씀드렸듯이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LNG를 엄청 사줄 거고 개발에도 참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동스틸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동양철관도 상한가를 갔고요. 그뿐 아니라 넥스틸이랑 화성밸브도 이제 가스전 개발 관련주로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에르코스는 저출산 관련주인데, 저출산 관련주가 뭐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주자 관련주인지 아니면 그냥 별도의 정책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르코스에서 장전에 이제 장중이었나요? 공시가 나왔었는데, 뭐 테마주가 아니다, 우리 정치 그와 관련이 없다라고 했지만 시장이 부인을 인정을 안 해주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계룡건설은 세종시 관련주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용산으로 갈 것인가, 청와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종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요 정책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필 그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룡건설이 오늘도 16% 넘게 올랐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15% 넘게 올랐는데요. 어제 이제 올릭스가 빅파마 출신 임상 전문가 영입하면서 신약 개발에 대한 역량 강화를 기대감으로 오늘 15% 넘게 올랐습니다. 뭐 앞서서 1112와 기술수출 계약한 그런 이력도 있죠. 근데 크라우드웍스는 일자리 관련주로 요새 계속 주목을 받고 있네요.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주고요. 오늘도 14%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국힘 쪽 이제 인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대거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대형 포장은 19.6% 빠졌고요. 김문수 관련주인데요. 김문수 장관이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고 오늘 아마 출마 선언을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제로섬멸성도 있고 어제 너무 지금까지 과열된 것들이 좀 되돌림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천단제약은 제가 뉴스를 못 찾았는데 요새 삼천단제약만 유독 깊이 빠지더라고요. 오늘도 12% 넘게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노바텍은 뭐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하고 히토르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9% 넘게 빠졌고요. 경남스틸은 이제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홍준표 관련주인데 오늘 국힘 쪽 주자들의 관련주들이 다 빠지면서 오늘 경남스틸도 조정을 보였고요. 특히 뭐 안철수 관련주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도 안랩이랑 써니전자 둘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미국장이 또 중요합니다. 미국장이 또 중요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장대 음봉으로 한 연 이틀 빠지면서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저는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뭐 조심한다고 해서 매매를 안 하진 않지만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하는 편이고, 뭐 섣불리 뭐 지수 관련 뭐 상품을 매수한다던가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던가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오늘 미국장이 또 되게 중요한데 오늘도 또 늦게 자게 생겼네요. 미국장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뭐 관세핑과 시진핑의 싸움이 좀 하루빨리 좀 끝나서 평화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좀 회복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